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파트입니다. 재산세 파트 중에서 어려운 거는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출문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학습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수험생은 늘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산세 기출문제 가시죠. 그 중에서요. 자, 첫 번째, 과세 대상물입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가? 자, 보시죠. 자, 보십시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이 많은 지문 중에서 재산세 내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이 문제 풀기 전에요. 그 다음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자, 정답 다 나왔네요. 자, 일단은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 5개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이외의 재산은 재산세를 안 낸다. 따라서 방금 지문은요, 방금 시험 문제는 요거 5개 외의 물건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앞에 이제 가시죠. 그러면 이제 아주 쉬워집니다. 자, 항공기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4천만 원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이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다 헛소리, 쓸데없는 말.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내죠. 예, 고급 주택,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 당연히 내죠. 주택인데 고급 주택, 고급이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고급이든 뭐 저급이든 중급이든 다 주택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내야 돼요. 카지노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이것만 보면 돼요. 재산세 냅니다. 과수원 냅니까? 아까 있었습니까? 없죠? 차량 없죠? 골프 회원권 없죠? 기계장비 없죠? 광업권 없죠? 예, 그러면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도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재산세 내야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재산세 한번 눌러보시죠. 재산세 안 내는 애들, 차량, 두 번째, 골프 회원권, 죄송합니다. 제가 과수원, 아까 말씀드렸죠. 과수원은 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과수원은 토지예요. 토지이기 때문에 재산세 내야 됩니다. 예, 자, 차량,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광업권, 이 4가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뭐다? 눌러보시죠. 1번입니다. 기역, 디귿, 리얼, 미음. 기역, 디귿, 리얼, 미음. 예, 요것도 재산세 내지만은 일단은 재산세 내는 것만 이렇게 간추렸잖아요. 따라서 비읍, 시읍, 이응, 지읒이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틀린 거다. 예,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자, 쉽죠? 아주 학급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할 때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 주택이냐 아니면은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2가지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자, 일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일단은요, 일동이란 말이 나오면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용되어 있다, 섞여 있다. 그럴 때는 요거 키워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밑에 있는 거는 일단은 제가 기본 강의 때 그걸 보시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무엇이 일동의 건물일 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구가 말이죠, 같은 층에서 요게 주택, 요게 상가를 쓰고 있다. 즉 혼용이 되어 있다. 그때는 자, 어느 게 주택이냐, 어느 경우에 주택이냐. 자,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다. 그럼 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100분의 50 기억하셔야 되고요. 1구는 100분의 50입니다. 그 다음요. 자,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 재산세를 내는데요. 자, 문제는 부속토지 경계가 애매하다. 이 토지가 말이죠, 어디까지가 이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이게 애매하다. 그럴 때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 부수 토지로 본다. 그럼 10배를 넘어가는 토지는 그렇죠. 일반적인 토지로 봐가지고 그때 이제 토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게 혼용되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질문을 가시죠. 자, 보시죠. 1동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용만 주거용이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띵동. 맞는 말. 1구가 나오면요. 100분의 50. 1구 100분의 50. 자, 뭡니까?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100분의 50인데 왜 100분의 60입니까? 자,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100분의 60도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갖다가 좀 애매하게 냈어요. 그냥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법문구를 그대로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니까 이게 100분의 50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말. 자, 주택 부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수 토지로 본다. 전부 다 맞는 말이네. 자, 정답은 뭡니까? 디귿,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1동일 때, 1구일 때, 그 다음에 주택 부수 토지 경계가 애매할 때 요 숫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납세 의무자. 자, 이번엔 납세 의무자 문제를 볼게요. 자, 그 다음요.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요거는요. 납세 의무자는 정말이지 간략하게 1분 정도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한번 쭉 보고 그 다음 문제로 올게요. 그럼 문제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일단은요. 납세 의무자 누가 재산세를 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을 때 납세 의무자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의 소유자예요. 사실상 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가 애매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케이스별로 다 판단이 다르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지분이 있습니다. 5대5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요. 얘도 납세 의무자, 얘도 납세 의무자. 즉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런데 지분 요게 애매하다. 지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다 5대5로 봐버립니다. 균등 지분으로 봐가지고 얘도 50%, 얘도 50%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요. 자,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이 사람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 누구 거냐? 애매하죠, 지금. 자,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누굽니까? 눌러보시죠.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 사람 소유이지만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 소유로 돼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자, 그 다음요. 자,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 재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엄마, 즉 아버지의 배우자, 그 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상속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 등기를 안 했습니다. 상속 등기를 요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해서 상속 등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까?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런데 이때는 요 엄마가 되겠죠. 그런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장자 우선의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엄마가 되죠. 이때는 엄마. 그런데 한 번 더 눌러보시면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남습니까? 누나, 동생. 누나, 동생이 남았어요. 자, 누나, 동생은 상속 지분이 균등합니다. 따라서 그죠?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죠. 이때는 누가 됩니까? 누나, 연장자 우선의 원칙 누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종중입니다. 종중 토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 명의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자, 요거는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가지자체가 있는데요. 요 사람이 말이죠, 대금을 갖다가 연부로 지급을 합니다.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얘한테 사용권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한번 눌러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 매수 계약자. 똑같은 거 국가지자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자가 등장합니다. 대금을 갖다가 선수금, 자 미리 돈을 주고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사용권을 무상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았다. 그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는 요 사람 눌러보시죠. 매수 계약자입니다. 국가지자체 납세 의무자 아닙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키워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환지로 사용하지 않고 채비지, 보류지로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자, 그 다음요. 자, 신탁법에 따라서 요 위탁자, 요 사람 소유의 토지를 갖다가 수탁자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소유자는 이 사람이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죠. 자, 그 다음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실제 소유자가 도무지 모르겠다.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송 중입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없죠. 자, 이제 문제를 가시죠. 문제를 가면은 전부 다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맞죠? 아까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 아까 했죠? 예, 정답. 이게 맞는 얘기.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아까 두 명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장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 나왔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나왔죠. 연부. 그 다음에 사용권 무상으로 받았다. 그때는 매수계약자, 납세 의무자. 맞는 얘기. 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나왔습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그런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죠?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 맞는 얘기. 그러면 답은 눌러보시죠. 답은 5번이네. 자, 상속이다. 상속 등기를 안 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공동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무슨 헛소리? 아까 했잖아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연장자.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문제도 뭐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골라라. 납세 의무자 설명 틀린 거. 자, 보세요. 자,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 등기를 안 했네. 그러면은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맞죠? 그런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2명 이상이다. 연장자. 오케이. 맞는 얘기. 신탁법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위탁자 등장합니다. 이때는 누구다? 위탁자. 이게 뭐야? 수탁자로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뭐다? 2번 틀렸습니다. 예, 신탁법 나오고 그 다음에 위탁자, 수탁자 나오면 위탁자. 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았다. 그런데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 그 무상으로 받은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 아까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도시개발법 나오고, 자,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 나오면 뭐다? 사업시행자. 환지. 그런데, 뭡니까?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로 정했다. 그죠? 이때는 사업시행자.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뭡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아까 했죠. 주택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자, 아주 뭐 기계적으로 풀리죠. 자, 그다음 가시죠. 자,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골라라. 자, 기억 보시죠. 5월 31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잔금 수령일, 매매 잔금 수령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했죠. 그죠? 매매 대금, 아니 잔금 수령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날이 있죠. 둘 중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같이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매도인은 그렇죠. 이 사람은 더 이상 6월 1일 날은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납세 의무 없다. 2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자, 뭐 공유물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만 잡으시고요. 지분권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납세 의무자 맞잖아요. 공유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공유 지분권자는 납세 의무자 맞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납세 의무자이다. 공유물 분할 등기 이런 소리는 다 그야말로 헛소리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신탁법 나오면 누굽니까? 위탁자. 수탁자네요. 수탁자는 납세 의무 없죠. 자,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는 누굽니까?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납세 의무자 아니다. 니은은 납세 의무자이다. 디귿은 납세 의무자 아니다. 리을은 납세 의무자 아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뭡니까? 4번 기억, 디귿, 리을. 그죠?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뭐 중간에 하면서 말이죠. 쓸데없는 말, 요런 뭡니까? 공유물 분할 등기 이런 쓸데없는 말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지분권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키워드만 차삭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 골라라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 반복입니다. 자, 1번. 자, 키워드만 잡읍시다. 연부, 지자체와 연부로 계약을 했다. 그럼 누굽니까? 그 매매 계약자죠. 매수 계약자, 납세 의무자 맞죠? 그죠? 자, 2번에. 자, 공유재산 나오면 뭡니까? 지분권자, 납세 의무자 맞잖아요. 신탁법 나오면 위탁자 맞죠? 자,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잠깐 우리가 아까 제1원칙이 뭐랬으니까 다음 페이지 잡으시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요런 5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이다. 그런데 한번 눌러보시면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주택을 갖다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둘이서 경합이 되면은 얘가 우선이잖아요. 얘가 제1순위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거린다. 애매하다. 그때는 아까 케이스별로 봤잖아요. 자, 그럼 그 앞에 다시 가시죠. 보세요.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 어떻게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까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는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이게 누군지 헷갈릴 때 그때는 사용자지만은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사용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오케이. 눌러보시죠. 틀린 말. 자, 환지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자. 그죠? 환지 나왔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자, 뭐 쭉쭉 봅니다. 그래. 뭐 재개발 비슷하네. 그런데 환지 나왔네. 사업시행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풀면 답이 나오죠. 자, 그다음요. 자, 이번에는 토지를 보겠습니다. 토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자, 가시죠.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 끼리끼리 짝을 지어라 이 말이죠. 자, 1번. 자, 보세요. 키워드. 뭡니까? 터미네이터는 인간 세상과 분리시켜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두 번째, 회원제 골프장, 분리. 그런데 골프장이 아닌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 염전 분리. 그죠? 짠물은 분리시켜라. 자, 뭡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 뭐 어쩌고 헛소리 하지 말고 뭡니까?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입니다. 이거는 별도예요. 사업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별도. 따라서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터미네이터 분리. 이거는 뭡니까? 별도. 이거는 분리. 따라서 기억 디귿 있습니까? 기억 디귿이 없네. 그러면은 니은 리얼이 있습니까? 여기 있네. 정답 3번. 됐죠? 다음. 자, 잠깐만요. 배경 설명 조금 드릴게요. 자, 자동차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무슨 법에 따라서 자동차 터미널 또는 물류 터미널, 그죠? 이거는 분리입니다. 터미네이터는 분리시켜야 된다. 인간 세상과. 터미네이터가 뭐죠? 미래에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죠? 걔는 오면 안 되는 애잖아요. 분리시켜야 돼요. 자, 그다음요. 자, 그런데 차고용 토지 있잖아요. 차고용 토지는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사업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요 관련 법은 기억하지 마시고 차고용 토지는 별도구나. 자, 그다음요.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고르시오. 자, 별도를 고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별도를 다 외울 게 아니라 분리가 아닌 걸 하나 내놨을 겁니다. 자, 보시죠. 1번 문화재. 자, 볼 거 없다. 문화재 나왔다. 임야다. 뭡니까? 분리. 그 다음에 국방 밀리터리 뭐랬습니까? 분리. 그죠? 군대는 가기 싫죠? 그래서 군대는 분리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너무 길어서 일단 패스. 자연공원 임야다. 뭡니까? 분리. 그죠? 자연은 우리 인간 세상,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분리시켜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임야, 당연히 분리시켜야죠. 거기 사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3번. 자, 키워드 보시오. 차고용 토지, 아까 했잖아요. 차고용 토지. 그죠? 터미널은 분리지만은 차고용 토지는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골라라.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로 나왔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세율 파트인데 요게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토지에서 초과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말해서 토지의 시가가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토지입니다. 이게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그 다음 페이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마찬가지로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까지. 그 다음에는 주택 초과 누진세율이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이렇게 종별주입니다. 종합별도 주택. 자, 이제 시험 문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군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입니다. 자, 우리가 군사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토지입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자, 2번은 공부 안 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일단 퀘스천 마크. 자, 종중 분리. 자,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분리.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분리. 정답은 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네. 예죠.
자, 이거는요, 일단 공부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학습량이 쓸데없이 늘어나면요, 결국에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이거, 그죠? 요거는 우리가 샤그닥, 그죠? 전부 다 분리잖아요. 요거 군지역이란 말에서 혼란스러울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영농에 사용되고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 과수원은 분리 과세대상 토지예요. 자, 요거 현역자로 따라서 요게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입니다. 그런데 요거 기억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요. 자, 과세 표준으로 갈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 갑니다. 자, 그다음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오, 맞는 얘기죠? 진짜로?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자, 주택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비율 60%. 그죠? 그까지 해야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의 과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이것도 공정시장 가격 비율. 건축물은 몇 퍼센트? 70%. 곱하는 거 빠졌죠? 틀린 말. 토지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래, 맞아요. 개별 공시지가는 맞는데 이것도 70%. 또 빠졌죠? 틀렸어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란 말이 있죠. 맞죠? 100분의 60 공정시장 가격 비율. 오케이, 요거는 맞는 말. 건축물의 과표는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무슨 소리? 재산세법에서는요. 법인 장부라는 말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취득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정답은 뭐다? 4번. 항상 조심하실 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갖다가 60% 또는 70%를 곱해야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 다음요. 자, 봅시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걸 찾아라. 자, 첫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영한다. 탄력 세율.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 무슨 헛소리? 자, 이거 틀렸습니다. 당해 연도 1년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원상복귀. 자,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장 토지의 표준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맞죠? 요 세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1000분의 40, 무려 4%짜리 그죠? 토지, 고급 오락장용, 소위 말하는 마시는데. 옆에 예쁜 아가씨 앉혀놓고 술 마시는데, 단란주점 룸사롱, 거기에 토지는 1000분의 40. 오케이, 맞습니다. 주택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한다. 100분의 60 맞잖아요. 100분의 60% 맞죠? 따라서 자, 옳은 거는 기억 틀렸죠? 니은 리얼이겠네. 자, 정답 뭡니까? 니은 디귿이죠. 죄송합니다. 니은 디귿이죠. 요거 틀렸잖아요. 자, 탄력 세율 한번 백그라운드 보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탄력 세율은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말이죠.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다, 홍수가 났다, 지진이 났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적용하면요. 해당 연도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3년, 5년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헛소리. 당해 연도만 적용된다. 이게 탄력 세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재산세 과표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과세 표준은 자, 뭡니까? 100분의 70이죠. 오케이, 맞는 얘기. 토지 과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 가액으로 한다. 진짜? 자, 4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잠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주택은 합치지 않고요.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요거는요. 2번은요. 3번이죠. 이거는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장부가액 이런 말 없어요. 장부가액은 없습니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토지니까 70% 공정시한가액 비율. 자, 요거는요. 이번은요. 이건 법에 있는 조문인데요. 이거 시험장에서는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잠깐만. 토지는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자, 이거는요. 법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종합 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요. 해당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있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2개가 있다 내가. 그러면요. 그 A, B를 갖다가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곱하기 70%를 하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합치지 않습니다. 내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A, B는요.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여기서 과세 표준은요 곱하기 70%를 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라 이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답으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재산세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장부가액이라는 말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나오는 말이지 재산세는 절대로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3번인데 이걸 갖다가 판단을 잘못하면 이게 틀렸다. 왜? 70%안 곱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법 조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다음요. 답은 요거. 자, 그다음요. 예. 자, 이번에는요. 재산세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은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지는 마시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암기를 하고 만약에 세율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찍어야 됩니다. 네, 전부 다 암기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만 찍고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2021년도 최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가 상당히 피곤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짜증나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죠. 1번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일단 종합토지는 1000분의 2부터 시작하죠. 예, 일단 1000분의 2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 표준이 2억이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자, 별도 토지도 1000분의 2부터 시작하죠. 일단 최저점을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1억이다. 자,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다. 농지는 1000분의 0.7이죠. 예, 농사 짓는 땅은 제일 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세 표준이 5억짜리다. 자,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다. 그런데 공장용 건축물, 자, 이거는요,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가 기본이죠. 1000분의 2.5. 그
그 다음 마지막 주택입니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인 주택이다.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상당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찍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과세 표준을 갖다가, 종합과 별도는요, 초과 누진 세율 아닙니까? 따라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자, 5천만 원 2억이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분의 2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요거는 0.7이죠. 1000분의 0.7.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장용 건축물도 이게 주거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이 지문처럼 과밀 억제권역 외의 읍면지역이다.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건축물은 1000분의 2.5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주택도 초과 누진 세율 아닙니까? 따라서 가장 낮은 1000분의 1.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1억 5천이죠. 예, 주택은 6억부터 시작하죠. 어쨌든 자, 이 문제는요,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할게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대충 추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자, 그 다음요. 자,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가장 높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를 맞춰야죠. 자, 보세요. 지문이 길 때는 짧은 것부터 보는 거죠. 제일 짧은 게 뭡니까? 고급주택. 고급주택은요, 그냥 주택입니다. 재산세법에서 고급주택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이니까 1000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1000분의 1부터. 자, 그 다음 회원제,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네요. 회원제 골프장 토지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예요.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1000분의 40이죠? 1000분의 40.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그리고 골프장 건축물, 전부 다 1000분의 40. 따라서 1000분의 40을 넘는 게 있을까? 자, 읍면지역 소재, 읍이죠. 읍지역에 있는 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 1000분의 2죠. 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별도 합산이죠. 예, 별도 합산이니까 1000분의 2. 고급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1부터 시작하죠. 네, 1000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보면은 여객 자동차, 화물 뭐 나오죠. 그럼 맨 끝에 있는 키워드 차고용 토지 아닙니까? 차고용 토지는요, 별도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죠.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키워드를 잡으라 그랬죠. 뭡니까? 터미널. 그죠? 터미네이터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 안 되죠.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1000분의 2인데요. 요거 이렇게 다 기억하지 마세요. 이 세율은 기억하지 마시고요. 정답이 1번이 있잖아요. 그럼 1번이 찍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재산세 세율에서 가장 높은 게 1000분의 40 아닙니까? 따라서 1000분의 40 확인하고 이거는 보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자, 재산세 표준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을 골라라. 초과 누진 세율을 골라라. 자, 우리가 재산세 세율에서 초과 누진 세율,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간다.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죠. 자, 초과 누진 세율은요, 종합, 별도, 주택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은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별도, 이건 뭐 바로 나왔죠? 예, 기억. 그럼 여기서 기억이 없는 걸 갖다가, 그죠? 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 이미 탈락이네요. 자, 그럼 확률은, 자, 60% 중에서 찍으면 돼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아니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틀렸네.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네요. 그럼 디귿이냐 리얼이냐? 짧은 것부터. 주택이네요. 리얼 주택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공장용 건축물이잖아요. 공장용 건축물은요, 단일 세율입니다. 단일 세율. 세율이 얼마인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건축물이니까 단일 세율. 따라서 별도, 그 다음에 주택.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 가시죠. 자, 그 다음요. 이제 부가징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절차 규정 보시죠. 자,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거. 자, 지문이 전부 다 길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네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산세는 1기분 납기가 있고 2기분 납기가 있죠. 7월 달에 한번 내는 게 있고 9월 달에 내는 거 있고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냅니다. 1기분입니다. 주택이 2분의 1. 그리고 9월 달에 내는 거는 주택이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시험 문제 토지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 다음에요. 이 재산세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다 계산해 가지고 납세자한테 이제 고지서를 발송을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이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통징수라고 부르죠.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이제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납부서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납세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지서를 보고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이 시스템이 보통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요렇게 물건별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구분 합치면 안 돼요. 구분해가지고 이제 납기 개시 5일 요거 암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요. 그런데요. 일괄 징수라는 게 있죠. 주택. 요거는 주택만 됩니다. 토지 안 돼요. 주택만 됩니다. 자, 이제 고지 금액이 2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일괄 부가징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7월 달에 한 번 내고 9월 달에 2분의 1씩 내죠. 그런데 9월 달 내지 말고 7월 달에 1기분에 그냥 전부 다 고지서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괄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액 20만 원.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되겠죠. 20만 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9월 달에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 또 하겠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 1기분 납기, 2기분 납기가 있는데 이제 물납입니다. 물납은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되죠. 네,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1기분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주택에 아니요. 건축물 가죠. 건축물은 납부 기한이죠. 31일로부터 10일 전이니까 7월 21일까지 물납 신청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다. 그러면 이제 9월 20일까지 물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쨌든 물납은 10일입니다.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 정도 배경 지식 가지고 하면요. 문제가 뭐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시죠. 틀린 거 고르기.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케이 맞죠? 토지는 2기분이죠. 자,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오케이 1기분 맞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자,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다. 그죠? 그러면은 9월 30일을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 아니죠. 9월 30일 아니죠. 7월 달이죠. 7월 달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죠? 자, 그래서 물납 신청을 하라.
오케이. 정답은 뭡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아니면은 9월달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부가징수, 재산세 부가징수.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 찾기.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아유, 이건 뭐 너무 쉽네. 맞죠? 토지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아니죠. 9월 달이잖아요. 토지는 9월 달입니다. 자, 이건 틀렸죠? 따라서 기억이 들어가야겠네. 그죠?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맞죠?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분납은 250만 원부터 되죠. 250만 원부터죠. 예,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아니죠. 보통징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뭐가 맞습니까? 오케이. 기억 맞죠? 그 다음에 정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분납은요, 250만 원 초과죠? 250만 원 초과. 이거는 종부세도 똑같죠? 예, 그 다음요. 자,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죠? 종부세는 6개월이죠? 그래서 종부세는 6개월이죠? 6개월, 종부는 6개월이고요. 재산은 2개입니다. 2개월이죠? 요거 특히 시험 문제, 비교 문제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청기한은 반드시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해야 되죠. 납세자가 분납 신청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납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분 납기다 그러면 7월 31일, 2기분 납기는 9월 30일까지 납세자가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500만 원 이하다,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250만 원까지는 납부기한까지 무조건 내고요. 그리고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요 구간은 이제 분납이 가능하다 그랬죠. 2개월 이내에. 자, 그렇죠. 한번 눌러보시죠. 그렇죠. 그 다음 5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절반입니다. 이때는 절반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절반을 이제 마찬가지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두 가지. 아까는 요 문제가 나왔죠? 요 문제. 500만 원이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일단 납부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한다. 아까 지문에 그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가시죠. 이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는요, 그야말로 문제은행입니다. 이건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죽어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죠. 자, 보시죠. 자, 어떤 경우에 재산세가 이제 세금이 안 나오는가? 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비과세 골라라.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요, 이거는 과세라 그랬죠. 자, 과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아닙니다. 2번 한국농촌공사.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농촌공사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일단 패스. 모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은 무조건 요거는 비과세죠. 그런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사용을 해야 공공성이 인정돼 가지고 비과세인데 자기 혼자만 쓰니까 이거는 비과세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비과세 아닙니다. 자, 군사기지 나오면 뭘 떠오릅니까? 오케이, 군사기지 안에 또는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비과세죠. 그런데 전답입니다. 전답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군사지역은 1차적인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그런데 전답은 안 된다. 과세를 한다.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은 절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자, 최종님, 시험님,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죠. 최종님, 시험님, 테스트용. 자, 테스트용으로 만든 그런 살림이다. 이건 당연히 비과세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오, 자, 키워드 잘 따라가세요. 그렇죠? 자, 정답은 이겁니다. 자, 유료 조심하셔야 되죠. 유료. 특정인이 전용 안 됩니다. 정답, 이거는 과세. 요게 이제 최종님, 시험님은 이거 기억하기 좋잖아요. 최종님, 시험님, 아니면 시험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 테스트 그런 수비구나. 자, 2번은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것도 과세인데,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나오면 그냥 틀리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 요거, 이 네 개는 확실하게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말이죠. 비과세 중에서 특히 국가가 나오는 건 요 두 가지가 있죠. 국가, 지자체 등이 소유한 재산은 1차적으로 비과세.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비과세인데 다만 유료로 사용한다. 이때는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쭉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방은 그죠? 일단 비과세. 그런데 특정인이 전용한다. 혼자만 독점하면 안 되죠. 이때는 과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즉 재산세가 과세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나왔죠?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비과세제요. 비과세. 그런데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죠. 이런 과세가 되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슨 헛소리. 재산세를 부과해야죠. 예, 그러면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가시죠. 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은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1년 미만. 그렇죠. 이것도 통으로 기억해야죠. 임시 건축물은 1년 미만일 것. 그러면 이제 비과세. 농업용 국어,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는 전부 다 비과세. 그 다음에 군사 나왔다. 군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그렇죠. 군사 나오면은 거기 있는 토지는 비과세. 다만 전답, 과수원은 그리고 대지는 이제 과세. 자, 도로법 나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만든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 그런데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설도로다. 자, 사설도로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라 그랬잖아요. 비과세. 자,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네. 그죠? 1번? 그렇죠. 1번. 그래서 유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자체라도 봐주는 거 없다. 과세.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다 됐네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기출문제 쭉 봤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자꾸 학습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합니다. 10년 내지 15년치를 모아서 보면요.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 많이 있는데요. 요 정도만 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찍으세요.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16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는 자신 있게 맞추고 6문제는 찍자. 운 좋으면 한 문제 더 맞추는 거고 운이 진짜 좋으면 2문제. 정말이지 하늘이 도왔다. 그러면 3문제 더 맞출 수 있겠죠? 예, 3번. 그러면은 최소 10문제에서 13문제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출문제가 출제 안 된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학습은 좁힌다. 10문제 내지 9문제를 나는 세법을 맞추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저도 항상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립니다. 아주 핵심만 가지고 가서 10문제를 맞고 6문제는 찍자. 자, 그러면은 재산세 기출문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